어디가 두명 형과 떠나는 여행 전국 방방 걷고 하고 있는 모든 건 당장 놓고 어디가 숨겨진 일인지를 찾아 우리가 낚시 피싱 톡 떠나보자 준비가 필요해서 한장가. 안녕하세요, 상문선생 최민식입니다. 오늘도 제가 하는 얘기를 그렇죠 낼름 받아들이시면 갑오징어 낚시 가서 분명 성공하실 거예요. 이 지난 편에서는 제가 애기를 어떤 거를 좀 준비하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애기를 쓰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갑오징어 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낼름 받아들이시면 되고, 갑오징어 낚시 모든 낚시가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뭐 애기만 잘 나온다는 거 뭐 어떤 게 있어요. 정갱이가 있어요. 이것만 준비하면 잘 잡는다? 그렇지 않죠. 모든 낚시 마찬가지예요. 채비 적절해야 되고 봉돌, 애기가 미끼니까 미끼까지 적절해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손모가지 테크닉 이게 반영이 돼서 네 가지가 적절하게 이렇게 버무려져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시간 채비 말씀드릴 거니까 잘 들으시고요. 세 번째는 봉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번째 시간은 낚시하는 방법 이것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한 4편을 잘 한번 보시고 갑오징어 낚시 잘 할 수 있도록 올라와 보시면, 이것만 들으시고 다른 유튜브 거 또 들으시면 또 다른 정보, 좋은 정보 얻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갑오징어 채비는 굉장히 단순해요. 갑오징어 채비는 단차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지줄 길이가 있는 거예요. 서해안에서 말할 때 단차는 봉돌 포함해서 한 뼘이 될 수도 있고요. 봉돌을 빼고 한 뼘 단차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단차를 준다. 또 가지줄 길이를 준다. 가지줄을 뭐 한 뼘 정도를 준다. 그러니까 가지줄을 20에서 30cm 가지줄을 준다. 서해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차 15cm에서 20cm의 단차를 준다. 이것만 알고 계시고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그 채비에 믿음이 있는 분들은 자작을 하셔도 좋은데, 유독 보니까 제가 낚시 전방을 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조금 알 것도 같아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자작 채비를 많이 하시니까 그걸 쫓아하는 그런 성취감도 있으니까, 만드는 재미도 있으니까 만들어서 낚시를 가서 그걸로 낚으면 성취감도 있어서 자작 채비가 유독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낚시를 갈 때 저는 솔직하게 자작 채비 잘 안 해요. 귀찮아서 기성 채비 사서 쓰는데, 고수분들도 자작 채비 하시는 분들도 기성 채비를 한두 개씩은 사가시거든요. 우리 초보자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자작 채비를 하신다 이런 분들도 기성 채비를 한두 개 사가세요. 그것도 한 방법에 속하니까 사가시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제가 자작 채비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지금 기본적으로 가지줄 있다, 가지줄 길이가 얼마다, 단차가 얼마다 얘기 드렸으니까 이것만 머리에 숙지하고 있으면 좀 더 쉽게 들릴 겁니다. 그럼 이제 자작을 어떻게 하는지 크게 세 가지 부류인데, 그 전에 제가 이 전편에 애기 얘기를 좀 했잖아요. 제가 그저께 제 프로그램 말고 다른 회사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촬영업주가 들어와서 촬영을 하고 왔는데, 그때 제가 배에서 갑오징어 낚시를 갔는데 영문항에서 나왔는데 딱 99마리 했더라고요. 그때 애기가 잘 먹었던 애기는 또 이런 얘기 들었다고 그 애기만 딱 필요하다? 요거 아닌 거죠. 요거 아니에요. 채비도 필요하고 봉돌도 필요하고 다른 애기도 필요해요. 그날에 잘 먹었던 애기를 말씀드릴게요. 이거 정갱이 AJ 이칼라 금호 건데 얘 거 좀 잘 먹었어요. 얘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 핑크도 잘 먹었어요. 핑크도. 이 두 가지로 제가 낚은 거에 반을 낚았어요. 그 다음에 또 반은 뭐로 낚았냐면, 요줄이 낚아무라 얘기해서 좀 그러는데, 요줄이 틴셀 있잖아요. 딱 물에 들어가면 쓰는 거, 그죠? 수박. 그거로 한 반 낚았고. 그러니까 세 가지 다른 애기도 좀 썼는데 제일 효과가 좋았던 거는 이 정갱이. 그 다음에 핑크 좀 좋았고, 수박. 요줄이 거는 제가 안 보여드릴게요. 말씀하시면 그냥 알아요. 요줄이 틴셀 딱 쓰는 거 3.0 그걸로 한 3분의 1 정도 낚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낚시를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작 채비가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이런 형식의 자작 채비가 있고요. 두 번째 삼각돌에 사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길리게 하는 이런 채비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이거 지금부터는 영상의 한쪽 부분에 그림을 띄워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보면 봉돌에서부터 그 단차라고 그러죠. 봉돌에서 가지줄 나가는 데를 단차라고 그러죠. 봉돌 포함해서 한 뼘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봉돌 빼고 한 뼘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15cm에서 20cm를 주는 거예요. 근데 갑오징어가 예민하다고 이 단차를 이거를 밑으로 쭉 내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쭈꾸미 하듯이. 그러면 그거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낚시하는 방법인데 그냥 단차는 기본적으로 15cm에서 20cm 사이에 꼭 단차를 주셔야 해요. 서해에 한해서. 그리고 가지줄 길이 있죠. 이 길이는 꼭 20cm에서 25cm 더 안 넘어가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유튜브들 보면 뭐 30, 40, 50 이렇게 뭐 길게도 조류가 빠를 때, 살일 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건 낚시 방법이 달라요. 자기 테크닉 주는 게 달라요. 근데 보편적으로 테크닉이 없이 그냥 그대로 멈추고 가고 액션 살짝 주고 스테이해서 가고 이런 식의 낚시를 할 때는 20에서 25cm 그냥 20cm가 저는 한 뼘이 딱 좋더라고요. 자작하실 때 참고하시라고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채비를 주로 많이 쓰잖아요. 이런 채비를 많이 쓰는데 여기에 잠깐만 이거 안 가져왔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런 거에 이런 제가 일부러 보기 좋으라고 키무라 십자구슬을 좀 가져왔어요. 이건 큰 거예요. 이렇게 큰 거 안 매달아요. 작은 거 매달아요. 이런 거 뭐 S 사이즈 좀 많이 매다니까 S 사이즈 쓰시면 되고 미디움 사이즈도 괜찮아요. 제가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십자구슬 이게 구슬인데 십자로 구멍이 뚫렸죠. 십자로 뚫린데 이렇게 직선 연결하고 이 옆으로 가는 건 가지줄이죠. 이걸 고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 유튜브들이 어떤 매듭법을 다 하잖아요. 뭐 멈춘고무 아시죠? 그거를 밑에는 2개를 끼고 위에는 1개를 끼고 이렇게 고정해서 쓰시는 거죠. 그죠?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이런데 보면 키우라 거네요. 키우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유동을 할 수 있게 가운데 여기 구멍 흰색이 나온 데는 그쪽으로 가지줄이 통과하는 거 20cm짜리 그게 통과하는 거고 위아래는 단차 조절이 되게끔 돼 있는 이런 기성 채비가 나와 있어요. 잘 만들기 좋게. 저 키우라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유동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채비가 있고 옆에 핀돌에 고리가 있죠. 핀돌에 넣고 고리가 거기다 가지줄을 묶는 거예요. 20cm짜리 이렇게 묶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소품을 사용하든 십자 구슬을 사용하든 이런 채비는 자기가 알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유튜브들 보면 십자 구슬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키우라 같은 채비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단차는 유동을 주면 그 단차는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의미 없고 가지줄 길이는 그냥 20cm로 맞춰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초보자나 중급자 초반까지 한해서예요. 고급자들 낚시를 잘 하시는 분들 가지줄 길어도 내가 컨트롤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근데 저는 초보자나 중급자 초반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가지줄 길이 굉장히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라인 얘기를 먼저 좀 할게요. 채비를 만드는데 라인 막 2호로 만드신대요. 그럼 안 돼요. 저는 채비는 4호 이상으로 만드셔야 돼요. 카본줄 같이 빳빳한 거 아니면 이런 에스테르 줄 이런 걸로 빳빳한 이런 걸로 만들어야 돼요. 2호 줄 부드러운 걸로 만든다? 그럼 안 돼요. 채비가 서로 꼬이고 엉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왜 얇은 거보다 두꺼운 거보다 두꺼운 거보다 얇은 줄이 더 예민할 것이다.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오판이에요. 두꺼운 줄이 좋아요. 4호, 5호, 6호, 7호, 8호. 어떤 분은 경신줄 20호 쓰는 사람도 있어요. 잘 잡아요, 그 사람. 진짜로. 왜 그러냐면 이런 채비가 사실은 굉장히 둔한 채비예요. 쉽게 외수줄 채비. 기둥줄이 딱 있고 가지줄이 딱 있는 채비. 우리가 농업, 민업, 외수질 할 때 가지줄이 이게 있으면 우리가 상상으로 이게 펴져 있을 거라고 상상하죠. 이게 물속에서 안 늘어져 있을까요? 늘어져 있어요. 펴져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늘어져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얇으면 얇을수록 잘 늘어지겠죠. 이거 채비가 이 원줄 기둥줄, 채비의 기둥줄이 얇으면 서로 꼬이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굵기가 가져야 돼요. 그게 4호 이상. 4호나 5호 쓰시면 좋아요. 4호보다 5호가 좋아요. 5호로 자작하시는 분은 만들어 쓰시고 제가 3촉으로 잠깐 빠졌는데 3촉분은 아니죠. 이 고정을 하시고 밑에 봉돌, 버린 봉돌이 있는데 여기를
만약에 4호 채비를 4호로 만들었으면 그걸 2호로 만든대요. 왜? 이해는 가죠. 봉돌이 바닥에 걸리면 애기는 떠있으니까 안 걸리잖아요. 봉돌이 바닥에 걸리면 챔지다가 바닥이면 뜯으면 봉돌만 날아가게끔 2호나 1.5 쓴대요. 2호는 맞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해요. 근데 올라오다가 내리다 그게 안 꼬일까요? 그래서 채비는 전체적으로 이걸 4호줄로 한다 5호줄로 한다 전부 다 같게 하시는 게 좋아요. 삼각도래 사용해가지고 뭐 길이를 달려서 15cm, 40cm, 25cm에서 이거를 길이는 다르게 하는데 뭐 봉돌 다는 거 15cm를 나머지는 4호를 썼는데 봉돌 다는 걸 2호를 쓴다? 1.5를 쓴다?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 서로 꼬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채비를 만드는 줄은 기본적으로 4호를 쓸 거면 4호를 쭉. 근데 채비는 4호 이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빳빳한 걸로. 그렇다고 감도가 절대 예민해지지 않아요. 아니, 안 예민해지지 않아요. 둔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좋아요. 그러니까 4호나 5호를 쓰시면 돼요. 삼색 채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할 게 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아까 말한 대로 십자 구슬을 사용하든 멈춘 곰으로 뭐 이렇게 사용하든 그건 자기가 편리하게 그 다음에 이런 키우라에서 나오는 이런 채비를 소품을 사서 만들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삼각도래 이런 것도 있어요. 보면 삼각도래 이런 거 이게 삼각도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디 거야? 루옥스 거네. 삼각도래 이런 거에서 한쪽은 15cm, 한쪽은 25cm, 한쪽은 40cm. 40cm는 조류가 빨리 갈 때 쓰라고 하는데 이건 서해에서는 40cm를 기둥줄에 매달아 버리시고 15cm 한 거를 봉돌 25cm는 애기를 다는 거죠. 애기를 저는 20cm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소품을 자세하게 요건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고 저는 그렇게 안 하고요. 크게 설명을 오늘 드리는 거니까 잘 이해하시고 채비를 어떻게 만드는 거는 애기 유튜브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도래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맹 같은 거니까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런 채비가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채비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길게 뻗은 거에 가운데는 아니죠. 3분의 1 되는 지점. 단차가 아까 몇 cm 정도가 좋다고 했죠? 봉돌 포함해서 15에서 20cm가 좋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중간 부분에 짧은 쪽은 봉돌을 달고 긴 쪽은 애기를 달게. 이런 채비가 저는 사실 좋거든요. 이런 채비를 할 때는 이 에스테르줄, 이런 에스테르줄로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좀 빳빳하고 이렇게 빠마가 나도 손톱으로 쭉 하면 펴지는 성격이 있더라고요. 새로 나온 줄이라 그런지. 썬라인에서 나온 줄인데 에스테르줄 나쁘지 않아요.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어떻게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채비를 만드는 기본적인 줄은 4호 이상으로 좀 써라. 그 다음에 핀도레를 제가 준비했어요. 핀도레는 뭐 소품이니까 10호, 12호를 주로 많이 쓰잖아요. 제가 하야부사 갑오징어 채비가 되게 잘 먹힌다고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저희도 판매를 하는 건데 이렇게 이건 멈춘곰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채비예요. 근데 얘를 애기다는 핀을 볼까요? 굉장히 크죠? 좀 10호를 가져왔는데 10호보다 한참 커요. 근데 제가 매장을 하다 보니까 12호도 크다, 더 작은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크잖아요, 핀이 커서 둔할까요? 둔해지겠죠. 무게가 있겠죠. 그래서 애기가 가라앉겠죠. 그런데 그럼 얘네들은 왜 이렇게 좋다는 채비가 이렇게 큰 걸 매달았을까요? 그러니까 8호 이상, 8호, 10호, 12호 이 중에 골라 쓰시면 돼요. 더 작은 거 예민한 걸 찾겠다? 한치 때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갑오징어는 모르겠어요. 그냥 한 10호 핀도레로 자작하는 분 만드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아니면 12호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기둥줄 채비 뭐 이런 거 같은 내용이에요. 얇으면 얇을수록 예민하고 좋다? 핀도레가 작으면 작을수록 예민한 게 좋다? 그렇지 않아요. 채비를 만들 때는 4호 이상, 5호 이런 걸로 채비를 만드시면 좋고, 핀도레도 작으면 좋지만 8호, 10호, 12호 중에 골라서 쓰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런 채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테르 줄인데 이런 채비, 서해 단차 갑오징어 이런 채비, 그 다음에 이거 원터치 채비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쉽게 단차 조절할 수 있는 채비, 이런 채비. 그 다음에 저는 이 채비 나오기 전에 작년까지는 이 삼색 채비, 이거는 여러 회사에서 나와요. 근데 이런 채비,
이런 채비는 저는 작년까지 꾸준하게 썼습니다. 올해는 이 채비만 써요. 그러니까 자작하시는 거 반대 안 해요. 그래도 기본적인 룰을 알고 어떤 거를 알고 세 가지 기억하시고 몇 호 이상을 써야 되는 것만 기억하시고, 그리고 제 말을 못 믿겠다 그러면 2호 그냥 만들어서 써보세요. 그리고 제 말을 못 믿으니까 테스트하는 겸 4호나 5호 줄로 한번 만들어 써보세요. 감도가 떨어지나 어떤 게 잘 꼬이는지 한번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야 자기께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때 이만큼에서 좀 마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은 봉돌로 갈게요. 그 다음 편은 낚시하는 방법. 3번 선생 신국진이었습니다.